안녕하십니까. 네, 20대 공기업 NCS 강의를 맡은 유아적성팀의 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요,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조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이라든가 또는 문서 작성 또는 문서를 이제 독해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그런 독해 지문이나 일반적인 문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풀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 대표 유형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관계 두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우리 자, 의미관계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의관계라는 게 있죠. 네, 유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의관계, 그 다음에 상하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재료와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관계도 있고요. 재료와 제품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부속, 부속물과 어떤 전체,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관계가 유의관계, 유의, 반의, 상하의 관계에만 있는 거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유의관계, 의미관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단어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들은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단어장 같은 거 있죠. 암기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셨을 때, 공부를 하셨을 때 잘 외워지는 것과 또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좀 잘 외워지는 것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암기장에 넣어서 차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를 연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 수요, 하락대 뭐 해서 이제 2번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요 단어와 요 단어의 관계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반비례 관계 또는 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락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와야 될 것은 뭐겠어요? 상승이 와야 되겠죠. 상승이 와야 되는데 근데 예문을 보시니까 상승이 없죠. 왜냐면 상승이란 단어는 너무 평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거기 1번의 채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라는 것은 돈이나 어떤 물건 같은 걸 이제 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영전은 좋은 위치 또는 높은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해요. 반대말은 좌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등이라는 단어 있죠. 4번에. 앙등이 바로 상승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감의 의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낯선 단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은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밑줄이 쳐 있죠. 언어와 문화적 수준. 자, 언어와 문화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던 건데요. 언어와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자, 한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요 언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뭘 알 수가 있다.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요 언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언어라는 어떤 수단 또는 언어라는 어떤 방법, 네, 요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다. 뭔가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수단과 어떤 목적, 목표, 네, 요렇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네, 요 언어와 문화적 수준은 수단 대 목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1번에 보면요. 영화 배우 대 연기라는 게 있죠. 영화 배우라는 건 뭐예요? 직업이죠. 네, 직업이고 그 다음에 연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대 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철새 대 기러기는 네, 철새가 이게 많은 것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기력이나 뭐, 네, 그 외에 새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 2번은 보통 이제 상하의 관계다.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3번은요. 도자기 대 흙이잖아요. 그래서 네, 흙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들죠. 네, 흙을 통해서 도자기를 만드니까 흙은 하나의 어떤 원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자기는 네, 제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료 대 제품의 관계. 그 다음에 5번 같이 먼저 보시면 원유와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원유를 추출해서 거기서 이제 휘발유도 나오고 뭐 모두 나오고 뭐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아스팔트로 도로를 깔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원료 대 제품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흙, 네, 원유, 아스팔트는 원료 대 제품의 관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제 4번이 네, 화석 대 생물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고고하게 해서요. 화석을 통해서 네, 식물이나 동물이 뭐 언제 있었고 언제 멸종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화석을 통해서 네, 그 생물의 역사, 어떤 식물의 동물의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화석 대 생물의 역사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요게 네, 의미관계에 관련된 문제 2개. 네, 의미관계 문제는 네, 난이도 자체가 높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높진 않는데 그 읽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그 단어가 낯선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단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암기 노트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그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런 단어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요. 보통 많이 어법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가 네, 호응 관계라는 겁니다. 네, 호응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동사동 문제요. 네, 피동 문제. 그 다음에 네, 접속사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보통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자, 호응이라는 것은 뭐죠? 호응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게 나오면 따라서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호응입니다. 네, 이쪽에서 A가 나오면 이쪽에서 A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호응이다라는 거죠. 보통 호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어, 서술어, 호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체크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서술어가 맞냐 안 맞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호응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오죠. 네,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결코 전혀 뭐뭐 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부정어가 오든가 이런 관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 호응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피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동 사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피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피동은 우리 그 여러분들 문법에서 뭐 이런 걸 붙입니다. 이히, 리기, 그 다음에 뭐뭐 되다, 뭐뭐 어지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동. 네,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당하는 네, 그런 건데, 근데 이 피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이중피동이에요. 이중피동. 그래서 이 피동은 2개가 겹치면 안 됩니다. 2개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한 번 있어요. 이제 접속사 문제는 그래서 접속사가 어떤 문맥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문맥상을 봐서 접속사가 제대로 연결됐니, 연결되지 않았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네, 자, 다음은 귀하가 회사 사무의 기관글인데 예, 요거에 관련된 예, 사원들의 평가를 이제 물어봤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네, 청소년 80%가 네, 요즘에 이제 인터넷 많이 이용하니까 이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익숙한 존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벌써 문제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 자,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도 주지만 부정적 영향도 줍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뒤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인터넷 특성이 익명성과 표현하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욕설, 은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거 나오니까 부정적인 거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있죠, 요거. 네, 긍정적 내용도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줘야지만 뭐가 맞겠어요?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쪽만 할 수가 없고 네, 긍정적 영향도 어느 정도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요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인터넷의 특성은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은어, 그 다음에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자,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쉽게 접속하고 원조교재 사이트와 같은 불건전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약간 문장이 조금, 네,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네,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이제 접속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보면 인터넷이요. 자,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접속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원조교재 사이트가 얘기하잖아요. 원조교재 사이트. 원조교재 사이트와 같은 불건전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보면요. 여기서 음란물을 본다는 것도 어떤 네, 불건전 사이트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폭력물도 네, 요 불건전 사이트에 그 다음에 원조교재 사이트도 불건전 사이트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불건전 사이트로 네, 주어가 불건전 사이트로 연결돼야 되니까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게 되는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속하는 네,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원조교재 사이트 같은 이런 불건전 사이트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고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사이버 범죄 중 10대 이한 범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자 여기 보시죠. 범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물론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이라는 것은요. 글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근거를 줘야 돼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10대 이한 범죄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으니까 얼만큼 높으니 몇 퍼센트가 차이 나니 몇 퍼센트가 있니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좀 인용하면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인터넷 심각성을 보여준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요. 자, 범죄 비율이,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인터넷은 그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서 유익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황폐하고 도덕적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죠. 위의 내용까지 전부 뭐였어요?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면 문맥이 바뀐 것이죠. 문맥이 바뀐 거니까, 이 부분의 문단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끊어주고 이걸 밑으로 내려서 인터넷은 그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유익하고 인간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황폐하고 도덕적인 무너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1번은 둘째 문단에 사이버 범죄 중 뭐뭘 보여준다 해서 통계 자료 좀 넣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긍정 영향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인터넷 사용자 역량에 따라서 부분은 좀 문제 그 문단 상황이 바뀌니까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고치는 거요. 음란물이나 폭력물 이 부분 고치는 거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제 5번에 보시면 뭐예요? 그 일부 이야기를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감을 얻으려면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해봤을 만한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이 사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인터넷을. 그러면 네, 인터넷의 어떤 뭐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인데, 청소년들한테 인터넷은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죠. 네, 친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제점, 뭐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해봤을 만한 문제점을 제시하자라는 것은 네,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답은 5번이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접속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좀 독해도 해야 되는 접속사죠. 네. 자, 우리가 보통 네, 접속사라는 거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다음에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므로, 예,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접속사의 핵은 역시 뭐겠어요? 접속이라는 것은 이쪽 문장과 이쪽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앞뒤 문맥 상황, 네, 앞뒤 문맥, 네, 문장의 어떤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죠. 네, 이 접속사 문제는.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슨 관계냐. 네, 우리가 그리고라는 것은 보통 이제 순접 관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 다음에 첨문과 관계도 있어요. 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 잘 아시죠. 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 상황으로 연결되는 역접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같은 경우는 우리 문맥을 바꿔준다 그래서 네,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물론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하고 이제 모양이 다르지만 예, 요거와 관련된 또 접속사들이 또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문맥의 흐름,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시면서 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민주주의는 정치가 힘을 배경으로 한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에 있죠. 여기 보시면 민주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 인간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에 보시면 힘의 행사를 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닐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약간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접속, 예, 역접, 예, 접속사 중에서 네, 역접의 상황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니은, 자, 돌변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대요? 민주정치라고 해서 도덕성의 강조를 게을리할 수 없다. 자, 힘에 의한 정치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걸 해야 되니까 요 니은 부분에 와야 될 것은 네,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오는 게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부분 보시죠. 자, 도덕성 강조를 갖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보면 민주정치는 국민의 이름으로 집권층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그러죠.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도덕성 강조하면 네, 뭔가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적당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예상을 벗어나 버리는, 네, 어긋나게 하는 네, 이런 내용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와야 될 단어가 네, 오히려가 적당합니다. 이제 우리 예문에서요. 오히려가 적당하고 자 마지막에서는 자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러면서 역시 마지막 뭐예요? 민주정치에서는 더 필요하다. 도덕성이 네, 더 필요하다. 도덕성이 역으로 더욱 네, 강조되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왔으니까 네,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여기에 와야 될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네, 인과 네, 관계의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네, 앞뒤에 이렇게 상황 보고서 네, 역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인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네, 어떤 예상을 벗어나는 네, 기준을 벗어나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네, 인과 네,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흐름이. 그래서 1번 문제에 1번 예문에 하지만이 역적 관계죠. 그러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가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므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오히려 네, 세 번째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므로가 와서 이런 접속사 4개 연결했습니다. 네, 접속사 문제도 잘 나오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이제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빈칸에 들어갈 것인데요. 네, 14번 문제가 되겠네요. 빈칸에 어떤 내용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동물의 권리가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하게 좀, 네, 많이 나오는 문제죠. 네, 반려동물. 예. 자,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자, 동물과, 자, 여기 보시면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앞의 내용은 동물 권리 옹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동물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가 동물과 인류의 결연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뭘 성공했냐? 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인간과 공생한 소나 돼지나 고양이, 우리 보통 이제 많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대요? 번성이 왔답니다. 번성이 왔고, 그 다음에 야생에 남은 동물들은 네, 멸종의 위기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죠. 자, 북아메리카에 현재 남아있는 늑대는 이제 예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약 2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개는 약 6천만 마리다 한다. 많다. 네. 자, 이들 동물에게는 자율성의 상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 우리 이 자율성은 결국 누가 강조하는 거겠어요? 동물 옹호론자들이 주로 강조하는 거죠. 동물도 뭔가 있다. 자율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자율성의 상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하지만이 나왔죠. 네, 그러나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자, 개 행복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수단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결코 자연의 해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의 논지는 결국 개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야생으로 남아있어서야만 뭐 어떤 행복을 느끼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단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 수단의 반대는 뭐로 봐야 되죠? 목적.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니까 결국 네, 요거보단 요게 네, 내용을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별로 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와야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와서 이 내용을 연결해 보려면 자, 거기 4번 내용 있죠. 자, 4번 내용 보시면 네, 동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네, 그래서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네, 동물도 하나의 인격체다. 네, 어떤 생명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결국 그 내용이 약간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네, 여기에 나와야 될 단어는 네, 수단입니다. 근데 자, 이런 문제에서요. 그 비슷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문 자체에서 요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앞에 그 접속사 문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앞뒤 문맥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문맥의 상황을 통해서 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있을 때 요 사이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예를 들면 접속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여기 뭐가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얘와 관련된 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 요 빈칸도 네,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요 뒤에 내용이 수단 역할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수단 또는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네, 4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뒤 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네. 자, 맞춤법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자, 맞춤법은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 뭐 어떤 자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안에 맞춤법 또는 표준어,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네, 외우기는 힘들어요. 사실, 네, 두꺼워요. 약간 두꺼워서.
그런데 네, 요 내용을 예, 몇 번 3, 4회 정도요.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외워지는 것,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네, 노트화 시켜서 암기 노트화 시켜서 외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 맞춤법 안에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다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유럽의 출산율 있죠? 네, 출산율 요거에 맞춤법에 보면 네, 그래서 몸이나 니은 받침 뒤요. 예, 요게 이제 적혀 있어요. 요 내용이. 예,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한자 렬과 률이 있는데 얘는 열과 율로 발음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 니은 받침 뒤죠? 네, 니은 받침 뒤니까 네, 율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문장이 종결, 끝나는 게 있고 연결하는 게 있는데 종결은 네, 오를 주로 씁니다. 네, 오를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연결은 네, 요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소리, 국수, 깍두기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데 어떤 경우는 된 소리를 발음하세요. 어떤 경우는 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된 소리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다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거 되게 헷갈리죠. 네. 깍두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암수, 네, 암수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그래서 네, 히읗이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 개를 넣으면 암캐 이렇게 해서 축약 현상이 일어나죠. 수캐. 네,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네, 수를 쓰는 것 중에서 네, 양과 염소와 그다음에 쥐는 네, 숫을 쓰세요. 이렇게 네,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숫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요. 우리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윗과 웃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윗은 아래도 있고 네, 위도 있는 경우. 그다음에 웃은요. 네, 아래는 없죠. 네, 아래 없고 네, 위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윗을 쓰는 것 중에서 위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위를 쓰는 것들은 다시 한번 네,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네, 우리가 된 소리라는 건 이제 쌍으로 붙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끄뜨뿌스쯔. 거센 소리는 크트푸츠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위쪽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위쪽. 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2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2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네, 조금씩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글 맞춤법 통일하기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네, 몇 회 정도 정독하시면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7번 문제는 네, 우리 한자 성어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나 그 다음에 속담 문제. 네. 자, 물론 한자 성어나 속담을요 외우려고 하면 양이 엄청나죠. 네, 뭐 몇백 개. 네, 몇백 개. 자, 그런데 그걸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한자 성어나 속담할 때 네,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어떤 주제별로 묶어서 외우는 게 좋아요. 네, 주제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춤과 관련된 것들, 효와 관련된 것들, 어떤 자연과 관련된 것들, 네, 이런 것들 있죠. 친구 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생소한 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혀 지금까지 뭐 학교 다니고 뭐 많이 봤지만 그 전혀 못 봤던 그런 내용들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일반적인 그런 책의 내용들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너무 난이도 있게 막 몇백 개씩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관련된 것들 네,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죠.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와 같아서 네,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이런 것들을 거느리니 마치 군대 그것에 비길만하다. 그러니까 수령들이 결국 제후와 같다는 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권능은 다른 사람들 경복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과 위엄은 사람들 두렵게 할 만하다. 그 다음에 곡식과 피력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친다.
네, 몽둥이질한다. 그 다음에 날마다 거둬들인 돈꾸러미 헤아려 낱낱이 기록하고 돈과 피력을 부과하면서 전답과 주택을 장만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 내용은 수령들의 서민 착취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고의 예문 중에서 허장성세는 허세 부린다라는 건데요. 네, 큰 소리 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삼모사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중국 고사하고 연결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간사한 내용, 간사한 속임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죠. 가렴주구. 4번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 탈을 쓰고 위세를 부린다. 그래서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토사구팽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내 편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토사구팽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자, 성어나 속담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독해 문제입니다. 이제. 자, 우리 독해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장이 기니까 그렇죠. 글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결국 글자 수가 많은 것이죠. 글자 수가 많으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해는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면 되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까? 얘를 분해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어떻게 분해시키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 자, 표시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중요 문장이 나왔을 때, 중요 문장이 나왔을 때 밑줄이나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핵심 개념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표시는 임의적인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어떤 접속사가 나왔을 때, 요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열될 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슨 연결되는 게 나왔을 때 뭐 화살표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해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읽을 때 이렇게 약간 끊어서 읽어주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요. 근데 요 문제가 지금 마지막 문제인데 그 다음 글을 논거로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그랬죠. 이 글을 논거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지어라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좀 처음에 읽어보면요. 자, 지구촌에서 일상적으로 연출되는 광기 행동은, 자, 광기 행동이라는 게 나오죠. 광기 행동은, 자, 보편성이나 인류애가 집단적 증오와 편견 이해관계가 완강하게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자, 보편성이나 어떤 인류애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요? 집단적 증오와 편견 이해관계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서 뭘 주죠? 이게 요거에 대한 예시를 줘야 되겠죠. 뭐가 집단적 광기냐, 뭐가 집단적 광기냐, 뭐가 집단적 증오냐, 어떤 것 때문에 인류애가 훼손되냐, 요거에 대한 얘기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르완다 내전에서 희생자가 많았다. 그다음에 유고슬라비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았다. 옛날 2차 대전 나치에 의해서 희생자가 많았다. 여기까지죠. 자, 요 부분은 예시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종족이든 종교든 다른 어떤 집단이든 간에 자, 차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차별. 차별이라는 것이 흥분할 일이 못 되는지도 모르겠다. 자, 차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적 주와 편견은 결국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결국.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는 우수하고 누구는 우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니까 차별이에요.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자, 차별이라는 것이 흥분할 일이 못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설명을 하죠. 남아공 같은 경우에 이제 예문을 하나 들었어요. 첫 번째 남아공 예문 들고 두 번째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잖아요. 이게 아직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있어서 되게 어떤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네, 집단적 증오와 편견 이것이 결국 차별을 일으키고 어떤 불평등한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내용이죠. 네. 그 뒤에 거 보시죠. 자, 불평등 문제라면 불평등 문제가 다시 나오죠. 네. 자, 불평등 문제라면 자, 그 역사는 이 땅에서 즉 우리나라에서의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네, 설명입니다. 예시 설명이에요. 그래서 네, 차별 대우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근로자 비하하고 그 다음에 중국 동포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에서 뭐 얘기해요? 같은 마을 출신, 같은 학교 동문 결국 이건 뭘 얘기하죠? 집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예. 집단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집단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민족,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배타적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이면서 배타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 불평등 문제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내용, 결론에서 뭐 나와야 되겠어요, 이제. 네, 결국 어떤 집단적인 그 다음에 차별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불평등. 예. 예. 그 다음에 뭐 인간에 대한 네, 이런 것들 네, 결국 사라지게 만든다. 요 내용이 결국 결론 아니겠어요? 예, 요 내용이. 요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에 보시면 네, 4번에 보시면 집단적 이기주의는 인간 차별의 원인이다. 그랬죠? 예, 결국 차별 얘기하죠. 예, 집단적 이기주의가 인간 차별, 어떤 불평등의 그런 예,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3번에 보시면요. 집단적 이기주의는 현재 전 인류적 문제다. 이것도 결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서론 부분에서는요. 보통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어떤 현상이 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어떤 주장,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네, 주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데 3번도 집단적 이기주의는 현재 전인류적 문제다라고 해서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인류적 문제라는 거는 현상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네, 요걸로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해서 요즘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요 서론 부분이 또 적당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